(2023년 10월 20일) 이정훈입니다. 감사원이 성주 사드 기지를 상대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정부 측에 의해서 고의로 지연됐다라는 의혹을 감사하기로 했답니다. 상당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지탄. 사드는요, 참 대한민국이 이게 냄비밥 끓듯이 팍팍 끓었다 꺼졌다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북한이 위협 가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위협을 가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참 국제정치를 잘못 읽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한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과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중 한라인도 만들고. 근데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편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또 중국의 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극도의 위협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 번도 정상회담 안 했죠.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도 타결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 그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개성공단 철수,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가 다 부정이 됩니다. 이 개성공단 철수는요, 나중에 남재준 국정원장 주장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남재준 원장 그 재판에서 또 이것도 죄를 물으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9월 달에 또 북평양 정상회담 했지만, 북한은 결국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잘해준데도 남북 개성공단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한국인들을 빼내지 않았으면 그들이 인질로 잡혀서 지금 하마스에 잡혀간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상당히 곤란했을 수 있어요. 이게 판단인데, 안보 문제를 했던 사람들의 판단하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문재인과의 판단이 충돌할 때, 권력은 정치인이 있으니까 그들이 우세에 서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판단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드도요,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보게 되면, 물론 하마스는 가스함 로켓이라고 해서 미슬도 아니고 로켓으로 쏘니까 그걸 막으려면 이제 어찌됐든 아이언돔밖에 없죠. 무기는 아이언돔이 하나의 표적에 대해서 2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한 개 포대가 60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30개의 표적을 잡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탄이 표적을 잡아버리면 두 번째 탄은 자동으로 다른 표적을 잡으러 날아가니까 계산상으로는 최대 60발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변에 10개의 포대를 설치했으니까 최대 600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300발인데 뭐 3000발에서 5000발이 날라오니까 한계가 있죠. 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허용이 됐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건 탄을 늘리지 못했다는 문제이지 기능 자체는 크게 심각하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방에는 아이언돔이 없죠. 그리고 북한이 미스를 쏜다면 사드는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했던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의 정치력이 약했고 탄핵을 당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다 부정이 됐고, 문재인 정권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했다가 뒤집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그렇게 왔고, 뭐 그들도 뒤집지는 못해요. 질질 끌었죠. 사드 같은 경우도, 사드는 배치가 됐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질질 끌어서 계속 임시 배치 상태로 뒀습니다. 아주 참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탈핵 정책도 펼쳤잖아요. 탈핵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원전을 다 세우진 못하고 새로 짓는 거를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우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니까는 그때 신고리 5, 6호기만 짓던 것만 그대로 짓고 계획상에 있던 걸 싹 지우는 그런 것들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종의 사보타지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따다다닥 이걸 척결했어야 되는데 허송세월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워낙 소수 정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할 수 있는 건데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비역 장성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합니다. 이걸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합참, 공군본부, 경찰, 국방연구원 등등을 하면은요. 위에서 내려왔다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특히 소신 없는 군인들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군인들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의적으로 있었어요. 그 탈핵 정책을 추수했던 공무원들이 산자부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서 통수권자가 시키니까 따라야 한다. 그때 그들이 내놓은 거는 공약 사항인데 지켜야 된다. 공약 사항도 법이 돼야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은 상당히 괴롭겠죠. 이걸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1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바로 퇴직을 시켜버릴 거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하면 저 좌천을 보내갖고 마지막 한 번 더 진급하려고 하는 그 꿈을 접어버리잖아요. 뭐 그 전에 공무원으로 뭐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다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한참 올라간 친구들은 하나도 계급 달고 싶어가지고 진짜 뭐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급할 기회가 있다면은 뭐 무슨 지시를 시행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 버젓이 앉아 있는 건 참으로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윤석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정권이었던 겁니다. 지금 국방부가 아니에요. 그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질질 끌 때 거기에 어쨌든 발맞춰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으로 그냥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터지니까 어마뜨거라 하고 이제 신 장관이 들어가서 얼마나 바꿀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강단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고 각 군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은 정상적으로 가려면 문재인 같은 정권은 집권하면 정말 곤란해요. 그들이 야권까지도 와도 아니고 제야 세력 정도로 있어야죠.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해서 보수 세력이 못 보는 거를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해도 좋지만 정치권에 들어와도 사실은 위험해요. 주사파 같은 자들은. 근데 이들이 정권을 잡고 휘둘러 버리니까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실패가 확 한꺼번에 길을 열어줬는데 근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 짝짝꿍을 해줬던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가 와서 집권해서 너 이거 할래? 하면 살려줄게 하면은 따라갈 공무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사드를 환경영향 평가를 지연시킨 걸 조사해서 관계 단계에 넘기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사드는 사드대로 하고 우리 한국의 천궁도는 해서 고고도 방공을 쭉 갖춰나가고 아이언돔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해야죠. 해야 되고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이언돔 10개 포대가 있어도 다량으로 쏘니까 못 막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선제 타격이었어요. 근데 선제 타격을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침략이 되고 맞았는데 이렇게 많이 쏴버리면은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게 이
심리전, 민주화 공작 이런 거죠. 이걸 의지를 갖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을 민주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북한을 김정은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계속 목표를 갖고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뒤늦게라도 탈핵 정책 그거 이제 뭐 한 사람들 했지만은 좀 더 나가서 월성 1호기 재가동 같은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드도 우리가 하나를 더 산다 이렇게 내세워야죠. 지금 사드 하나 갖고는 서울 지역은 방어가 안 되거든요. 인구가 많은. 사드를 우리 돈으로 한 포대를 더 사겠다라고 하면서 아이언돔 문제를 추진하고 이렇게 축축축축 치고 나가야죠. 이렇게 국방비를 드리는 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SOC를 해주는, 보장해주는 길입니다. 요즘 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안보 위기가 오게 되면 더 출렁하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근데 상당히 늦었다. 진짜 만시지탄이다. 참 우리 국방부가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박수를 맞춰준 이 사드 반대 무당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살살 왔었거든요. 늦게라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시킨 세력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